이 주말에 또 있었던 논란 중에 공수처 논란이 있었거든요. 나 이거 이런 황당한 논란은 처음 봐요. 주호영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언론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조중동이 대통령이 시간을 못 받고 이 이야기는 뭐냐면 국회에다가 7월 15일 날 공수처가 출범해야 되는데 공수처장 추천해라 이렇게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시간을 못 받고 공수처를 재촉했다고 보도하고요. 또 어떤 신문은 공수처도 강행 수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와대에서 강민석 대변인이 중앙일보 출신이잖아. 나 이게 좀 그렇더라. 조중동에서 데려온 이유가 뭐겠어요? 좋아서 그러겠어요? 그중에 제일 합리적으로 보이는 기자를 데려다가 대변인을 시키면 조금 덜 하겠지 하는데 달라지는 거 하나도 없더만. 어쨌건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여기 이제 공수처장 추천 요청을 한 걸 갖고 미래통합당이 뭐라 그랬냐면 사법 장악 시도다. 나 이거 보고 빵 터졌어. 그러니까 주호영 정말 실적 나오더라고요. 청와대에서 법을 지켜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하니까 주호영이 단박에 싫어, 나 법 안 지킬 거야 이렇게 대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호영이 반대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는 그 법 통과될 때 찬성한 적 없다. 이 논리는 정말 국회의원이라는 그 자리 진짜 너무 아까워요. 진짜 그게 이거는 대선 불법 같은 거죠. 말도 안 되는 거. 내가 동의하지 않은 법이기 때문에 나는 안 지킬 거야. 그러니까 대선 불법 같은 거야. 내가 찍지 않았으므로 문 대통령 대통령 아니다. 여기 앉아 있는 분 중에 우리나라 헌법 통과될 때 동의하신 분 있습니까? 아니 이거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이거는 우선 너무 1차원적인 얘기인데 조용히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공수처법은 날치기로 민주당이 통과시킨 거다. 나는 이에 대해서 동의를 한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킬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당시에 결국 회의장을 자기 발로 나갔었어요. 미통당에서 자기 방으로 나갔던 것이고 이건 그래서 날치기 자체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미 통과가 됐잖아요. 이미 통과가 된 건데 우리가 법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이렇게 행동해라. 뭐 주일날 예배 보러 가라. 또 뭐 어르신한테 인사 잘해라. 이런 건 법이 아니잖아요. 법이라는 것은 대내적으로든 대외적으로든 어떤 구속력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구속력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두고 뭐 옛날처럼 뭐 악법도 법이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옛날에 무슨 뭐 노동자를 착취할 프로레탈리아 착취를 정당화하기 위한 법을 만들었으니까 착취가 합법적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위헌법률 심판 제도라는 게 있고요. 이게 진짜 잘못된 법이라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라고요. 이미 통과된 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청와대에서 공문을 내려보낸 것은 권고행위예요. 그냥 법에 있는 날짜를 좀 지켜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걸 놓고 뭐라는 줄 알아요? 행정명령이래. 이게 이제 강아지들이 쫄면 바스락거리는 소리만 나도 막 짖어대잖아요. 미친 듯이. 그래 겁 많은 강아지들이 그런 것처럼 지금 미래통합당은 전반적으로 바짝 쫄아 있어요. 바짝 쫄아 있어가지고 정신적으로 정말 단 1cm의 여유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공수처 이야기 나올 때부터 계속 똑같은 얘기만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법 장악 시도라든가 이런 이야기는 사실 공수처가 대통령 빼고 조사하겠다 한다면 이런 주장을 이해가 가. 근데 대통령이 그 안에 들어있고 1순위인데 자기들이 쫄리는 게 있으니까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 지금 저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그 국회 이번에 18개 상임위원장하고 똑같은 맥락인 거예요. 어차피 질질 끌려 들어와요. 아, 맞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수처장에 대해서 공수처 찬성 여론 자체가 높은 상황이야. 그러면 미래통합당 이걸 반대를 하면 뭐 사법장악 시도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권한을 지들이 갖고 있어요. 공수처장 미래통합당에 반대하면 어느 누구도 임명을 못 합니다. 그러면은 딱 봤을 때 저 사람을 공수처장 시키면 미래통합당에 불리하겠네 하는 사람을 할 수 있겠어요? 법이 정해져서 법이 만들어졌어. 7월 15일까지 만들어야 돼. 그런데 대통령이 국회 상황이 어떻든 간에 추천해달라 이야기하면은 그게 지시사항이 되고 뭐 이게 강행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 강민석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공수출범 시한은 대통령이 못 박은 게 아니라 니들이 정한 법에 못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게 법을 지켜달라고 이야기하는 걸 갖고 우리는 못해. 아까 말한 것처럼 네. 니들이 통과시킨 법이니까 나는 그 법 인정 못해라고 말하는 건 국회의원이 할 짓이 아닌 거죠. 이런 모자란 것들이 그러니까 국회의원. 정말 상양아치입니다, 진짜 상양아치.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180석의 민주당이 법 통과시키면 돼요. 이제 공수처장 추천을 야당 안 하는 걸로 해. 물론 그 쉽지는 않겠지만 야당 하나 더 있잖아요. 응. 예, 두 개가 더 있구나. 야당. 근데 그게 예. 교섭단체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 문제는 좀 이따 또 얘기 나올지 교섭단체 모르겠는데. 내가 만들어줄게. 네. 합시다. 네? 가면 되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이제 요런 흐름으로 가겠죠. 민주당이 독재하려고 한다. 18개 상임위원장 법사위도 안 주고 요 어그로를 끌다가 또 질질 끌려와. 그럼 바로 추경이 걸려요. 추경 충분히 심사도 안 하고 바로 날치기로 뭐 막 날림으로 통과시켰다. 요 또 어그로를 끌 거예요. 그러다 보면 7월달 중순 들어가죠. 그럼 공수처장 관련해 가지고 또 우리는 찬성하지 않은 법이다라고 또 어그로를 끌다가 또 질질 끌려올 거예요. 그걸 계속 반복할 거라는 거. 이슈마다 미치는 거지 이게. 그 사이에 아마 통일부 장관 또 등 몇 사람을 개각을 하게 되면 또 거기에 청문회 또 어그로를 끌다가 또 질질 끌려오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흔쾌히 이 찬성해주고 도와주는 모습을 보일 수 없는 유전자. 이 자들은 22대 국회에서는 정말 씨를 말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법안 중에 하나가 청문회법이 있네요. 청문회법을 이제 두 가지로 분리를 해서 개인 신상에 대한 청문회와 이제 정책 검증 청문회를 분리를 해서 개인 신상에 대해서는 정보위원회처럼 비공개로 진행하고 정책 그 청문회만 이제 실시간으로 중계 방송하는. 그래서 지금 방식으로 청문회가 계속 되면 정말 사람 못 구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누가 우리가 하겠어요 그거를. 공수처 관련돼 가지고는 사실 주호영이 얘기는 뭐 들을 것도 없고 우리가 지금 빨리빨리 이제 처리를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예, 상임위 다 구성했으니까 일을 하면 되겠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문회 뭐 얘기 꺼내 주셨는데 국회법 65조의 이 인사청문회 규정에 따르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이라거나 중선관위 위원이라거나 이렇게 청문회를 거쳐야 되는 사람들이 열거가 돼 있어요. 근데 여기 공수처장이 현재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 인사청문회 통과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려면 또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국회법도 지금 이 부분을 65조의 1을 개정을 해줘야 되고요. 그다음 이 공수처법이 지금 되게 허술해요. 빨리빨리 통과를 시키다 보니까 당시에 너무 허술해서 이제 후속 법령을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개정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공수처법에 보면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이 돼 있어요. 그래서 국회 규칙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 이제 백혜련 의원이 그에 대한 법안을 발의해 놓은 게 있긴 한데 그거 제가 봤을 땐 좀 부족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 야당목 2개 갖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이거 걱정 안 하셔도 되는 부분이고요. 우선 우리의 정당성만 있으면 되잖아요. 우린 힘이 있기 때문에 개정하려면 개정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 어떤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명분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당시에 공수처법을 우리가 통과시키던 시절에 선거법을 같이 통과를 시키고 있었고요. 이 선거법에서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을 하면서 소수 정당들한테 의석을 주겠다라고 나눴어요. 이렇게 되면은 당시에 자유한국당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소수 정당들에 의한 교섭단체가 최소 2개 이상의 야당 교섭단체가 나온다는 예측이 가능했어요. 그래서 야당목 2개를 공수처장 후보 추천에 있어서 몫을 줬던 거예요. 근데 이게 4.15 총선 과정에서 이게 틀어지면서 야당의 교섭단체가 1개밖에 안 남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입법 의도에 반하는 현실이 발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 선거법과 함께 개정을 하면서 만들어진 의도였거든요. 그래서 이게 2명이라는 7분의 6이라는 것은 이거는 저쪽에다가 말도 안 되는 권한을 주게 되는 것이고요. 이거에 대해서 미통당이 문제를 삼고 싶으면 또 헌재 가라고요. 헌재 가봐야 이거 바꾸는 게 맞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예. 법원의 재판 들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한테 충분히 명분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7분의 6으로 되어 있는데 뭐로 바꾸면 되냐면 6분의 5로 바꾸면 되고요. 아니면 이것을 기한 또는 방식 운영 규정에 대한 국회 규칙 개정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 있어요. 네. 이제 그 부분은 좀 얘기가 또 다른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달라요. 미래통합당도 반대하지 않는 공수처장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거 손대기 힘들 거예요. 그것까지 만약에 손대버리면은 진짜 독재라는 소리 듣기 딱 좋은 상황이고 최대한 공수처장은 누가 봐도
공정해 보이는 사람이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게 이해찬 대표의 전략이거든요. 미래통합당도 반대하지 않는 사람을 공수처장으로 세우고 그 공수처장이 일단 업무를 개시하게 되는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는 선례를 남기고 싶어서 더불어시민당을 그 일부러 교섭단체를 만들지 않고 흡수해버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내가 봤을 때는 그 공수처라고 하는 것이 출범하는 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임위원회, 추경, 공수처 이 계속 질이 끌려가는 방식으로 될 텐데 예전에 미래통합당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도울 건 도우라고 이러면서 계속 그 자신들의 지지율을 까먹을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고요. 이따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요.